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날에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은 주제가 빌드업 매매일 것 같아요. 빌드업 매매. 잘게 나눠서 매일매일 사는 그런 매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열매님 초보 코칭, 거기에서도 빌드업을 주제로 코칭한 영상들도 있어서 그거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법한데, 그동안에 꽤 댓글로 많이 빌드업 매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예전에 이제 설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었는데,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빌드업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차트는 빅텍이 띄워져 있는데 뭐 엄청 잘 가네요. 시장과 반대로. 네. 자, 일단 저건 저거고. 자, 일단은 빌드업이 뭔가, 빌드업 매매가 뭔가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내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빌드업 매매가 뭘까요? 빌드업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긴 시간 쪼개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곡차곡 쌓아서 빌드업을 하는 것처럼 분할해서 계속 이렇게 좀 매집하는 형태로 사는 그런 매매겠죠? 네, 뭐 매집하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분할 자체를 시간을 길게 들여서 네. 분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평선을 따라가겠죠. 음흠. 네, 평균에 수렴한다는 거죠. 적립식 펀드 원리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비슷한 원리가 비슷한 방법은 많으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양념을 어떻게 칠 것이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지만 빌드업조차도 수급과 파동을 고려는 합니다. 네, 그러면 어니스트님의 빌드업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정해진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정해진 기간은 당연히 없고요. 왜냐면은 모든 매매에서 기간을 정한다라는 거는 전 참 모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하는 거야 자유죠. 근데 그렇게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기간을 정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장 환경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기준 정도는 있습니다. 뭐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년을 진짜 다 채울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1년보다 훨씬 안 되게 뭐 진짜 3개월, 5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이 말의 다른 말은 기간을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다. 근데 접근하는 접근법에서는 저는 빌드업 매매를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생각을,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1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 정도 이야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제가 끝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뭐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면 뭔가 좀 뭔 기준을 가지고 끝내는 거를 이제 정할 텐데, 한마디로 매도를 다 하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네. 그건 언제가 되는 걸까요? 자신이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수익 중일 때. 그러니까 손해보고 팔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네.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냥 판다 정도면 되나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빌드업을 제가 초보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과 흐름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조바심과 인내심과 수익이 나도 더 갈 것 같은데 안 팔아요. 그러다가 몇 개월 더 걸려요. 그런 이런 반복적인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나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최적의 매도 구간인가 라는 정답이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때로는 기술적인 분석에서 기술적인 정황대 있잖아요. 그곳이 매도 포인트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근데 전제 조건이 그분이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일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보는 분들 대부분 초보자분들일 텐데, 이 빌드업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기술적 분석 빌드업 때문에 엄청 공부했는데 근데 빌드업 한다? 이거 또 그러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매도 기준이냐라고 하게 되면 빌드업의 매도 기준은 저는 담백하게 얘기할 때 자신이 수익에서 커트를 하는 시점이 매도 시점이다.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장기, 중장기, 스윙 그런 투자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으로 빌드업을 하냐 이것도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빌드업이 매매 기술, 매매 방법론은 되게 쉬워요. 그냥 나눠서 사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세상 쉬운 것 같지만 뭐 잘하려 그러면 하나하나 다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그쵸. 그 주관적 요소를 채워가는 게 그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초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코스피 200 재무 좋고 안전하고 탄탄하니까 이 회사 안 망하니까 그런 종목들로 빌드업도 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정말 잘 모릅니다. 네, 그것도 경험치인데 그래서 그 주관적 요소를 찾아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파악해보는 이 요소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초보자분들이 나는 진짜 주식을 많이 공부하기는 어렵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은 맨날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주식은 하고 싶고 근데 어니스님이 보니까 예전에 1,000만원 가지고 뭐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빌드업 한다고 하셨고 그만큼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 혼자 뭐 빌드업 매매라는 걸 한번 해보겠어 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하면 어니님은 그거를 하라고 할 건가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할 건가요? 그냥 해보세요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거는? 네,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제가 사례를 드리게 되면 만약에 저랑 정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안 하고 정말 이거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종목은 주겠다. 제 지인을 대상으로 종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근데 지인한테 단기 단타 종목은 절대 안 줘요. 잘못 요리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요리 방법이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근데 빌드업은 달라요. 요리 방법이 쉽기 때문에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종목이에요. 그거는 제가 대신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최소한 그 말은 제가 그분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세팅 상황이나 고려 요소를 어느 정도 풀어서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부족한 마지막 퍼즐을 제가 대신 맞춰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튜브 안에서만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분들한테 다 딱딱딱딱 맞춰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댓글에 뭐 일면식 없는 어떤 분이 네. 빌드업하기 좋은 종목 추천해주세요. 안 그래도 이런 댓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답을 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빌드업이든 단기 단타든 뭐든 간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 처음에 오실 때 다 상담도 해드리고 어떤 환경인지 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클럽에서 하고 있는 빌드업 공식 매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준이 잡혀요. 거기는 저희가 환경의 기준을 정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냥 요리 학원 가서 김치찌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 김치찌개는 그걸로 김치찌개 식당 내에서 대박을 낸다가 아니라 그냥 기준 스탠다드예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성향과 계란도 넣고 뭣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주는 거죠. 자신한테 더 맞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근데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걷다가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김치찌개 자체를 몰라요. 그냥 미국인 데리고 와가지고 김치찌개 밑도 끝도 없이 만들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설명해봤자 네. 그 제대로 된 김치찌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작죠. 네. 그러니까 모든 배움의 기본은 기본적인 경험은 공존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조금 쉬워지는 게 제가 영상에서 같은 설명을 했어도 벌써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거든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매집 아니면 적립식 펀드 아니면 이런 장기 투자 스윙 이런 매매를 혼자서 해봤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헤매다가 방법론적으로 자신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이 빌드업이란 개념을 통해서 교정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이미 적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선행된 경험치가 있었으니까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빌드업에 대해서 개념은 너무 좋은데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일단은 빌드업을 같이 경험해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행착오도 줄일 것이고. 빌드업이라는 개념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너무 몰라서 스스로 좀 해법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네. 좀 같이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이게 안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심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네. 대충 말하면 쉽습니다. 뭐 빌드업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야, 시총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우량주냐 아니면 뭐 코스닥 종목이냐 뭐 그리고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거 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 관점은 그냥 종목이 모든 거를 풀어내준다라는 관점인데, 저는 한결같이 반대로 단타조차도 종목이 모든 거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대응이 모든 거를 해결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종목 선정 중요하지만 그거는 시작이고 네. 그 안에 과정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빌드업도 그냥 뭐 매일매일 사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마저도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다르게 하시니까는 일단 뭐 알겠는데 이해가 됐는데요. 아마 이해가 되셨겠죠. 네. 보는 분들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고구마 먹으면 기분이겠죠. 네, 약간 답답한 느낌이실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물어볼까요? 네, 뭐 여기 지금 띄워져 있으니까 빅텍 같은 거 한번 보면 빌드업 안 합니다. 자 이거는 왜 안 해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사가지고 모았으면 지금 수익 꽤 났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종목만 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산주로 빌드업을 하실 분들은 이것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다른 게 다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주식시장과 동떨어지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가서 좋은 점은 해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해칭을 제대로 짜려면 여기에 힘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반 포트를 짜고서 그 외에 빌드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5천만 원짜리 포트가 망가지는데 빅텍이 오른다고 좋을까요? 그렇게 좋으려면 빅텍이 적어도 포트에 준하는 정도 자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빌드업이 터져도 심리적으로 아 좋다, 열매를 수확했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건 초보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종목이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이제 뭐 언인이 말한 것처럼 5천만 원을 가지고 막 주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빅테일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나눠가지고 뭐 빌드업을 해야지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네. 쭉 해서 여기서 뭐 평균 매입단가가 요 정도 되니까 네. 뭐 수익률 뭐 몇 프로야 이게 한 벌써 15%, 20%? 네, 15%, 네. 20%, 뭐 30%까지 냈다고 쳐볼게요. 네. 뭐 여기서 많이 매집해갖고 뭐 네. 그렇게 뭐 빌드업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내서 만약에 팔았다고 쳐볼게요 오늘. 네. 그러면요 기분이가 좋지가 않죠. 오늘 같은 날 막 장 깨져 있고 내 포트가 망가져 있는데 평가 손실이 막 찍혀 있고, 근데 여기서 뭐 20-30%돈 벌었다 한들 조바심이 더 나서 그 상황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되게 높고, 아니면 여기서 팔기도 어렵죠. 욕심이 나니까는. 초보자분들의 심리를 보면 잘 설명해 주신 게, 여기서 뭐 30% 해가지고 다 채워서 진짜 한 300만 원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포트 네. 5천만 원짜리 계좌에서는 적어도 마이너스 1,000만 원 이상 깨졌기 때문에 그 그렇죠. 돈이 이쪽으로 물타기 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결 팔한다 한들 물타기가 되고, 아니면 이제 끝까지 들고 있다가 그거 팔지도 못하고 다시 꼬라박힌다던가. 연결성까지도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빅텍 빌드업은 초보자용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고수 중에서도 경험치 내공 완전 단단한 고수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 할 수 있겠다 정도지. 약간 일부의 해칭용 전략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그렇게 네.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해볼 정도의 카드지만 네. 권해주진 않는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뭐 거래대금 상위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카카오는요? 네. 이런 거 코스피 200 네. 뭐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것도 초보자용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진짜 초보자분들이 정말 매력을 강하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네. 왜 아니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카카오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네. 만약에 조정 국면 들어오게 되면 카카오 조정 국면 얼마나 갈까요? 기간적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한 주봉이나 월봉 정도로 한번 보면, 월봉으로 볼까요? 네. 여기 볼게요. 여기 2012년도에서 2012년 시작이죠. 시작부터 반등 나올 때까지 2년 이상을 하락 차트만을 가지고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거의 2년이고 네. 2년 넘었죠 여기. 뭐 이런 느낌? 네. 이거 보게 되면은 지난 차트에서는 그래도 올랐잖아. 그러니까 나 할 수 있다니까. 5년 보고 하면 되잖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 실제로 이행을 시켜보게 되면 이거 실제로 3년 사이클인데 빌드업 3년 정도 보고 하라면서요.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 정도가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감내할 내공이나 그릇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렇죠. 후회의 연속이죠. 그냥 이 정도 되면요. 이 종목이 미워져요. 밑도 끝도 없이 미워집니다. 미워진다는 얘기는 중간에 빌드업 손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오르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굉장히 감내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 종목 절대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초보자들이 하기에 어려운 종목이다. 코스피 200도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연해서 또 왜 어려운지를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만약에 이런 걸 하고 계신 분이 언니님 옆에 되게 가까운 분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네. 언니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빌드업 하는 거를 알려주는다고 해보면은,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적인 미움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뭘 하라 그래도 그때부터는 그것도 안 따라하게 됩니다. 네. 네, 옆에서 해주는 조언마저도 막혀요. 소통을 안 하죠. 네, 이게 그러니까는 뭐 나는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거는 이제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돈으로 엮이고 기간으로 엮이고 손실금으로 매일 보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이런 거 얘기를 좀 부연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도 아니면 어떤 게 적합한 걸까요? 한번 그냥 좀 한번 볼까요 이제? 그냥 흔히 말하면은 그냥 네.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스몰캡 같은 종목들. 스몰캡이라 하면은 이제 뭐 중소형주라고 해야 되나? 더 작은 주식? 뭐 아무튼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고, 완전 소형주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중소형주? 네, 중소형, 중형. 근데 여기서 찾기가 좀 힘들긴 해요.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찾는다는 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많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수급이 붙어서 뭐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상태인 종목들이 많을 거고, 뭐 슈팅을 했거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상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상위로 놓고서 아예 밑으로 가야죠. 아예 밑으로 가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가서 뭐 이런 부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뭐 아는 종목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옛날 때 찾았으면은 빌드업하기 좋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은 아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을 좀 옛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닌 이유, 요거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감 잡으실 것 같아서. 여기 이 변화에서 변동성을 많이 받았죠. 네네. 네. 근데 옛날 때라고 함은 이런 때죠, 오히려. 저점에 있고 거래가 많지 않고 박스 흐름을 무난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 뭐 이런 게 이제 좋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재무 건전성을 갖고도 있어야겠죠. 네, 그 저점에 있는 게 막 당장 상폐될 것 같은 그런 위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건 곤란한 거니까. 그쵸. 이런 종목 보게 되면은 재무 건전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이런 종목조차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빌드업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시장은 변수를 절대 안 맞이하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하나 뭐 갑자기 잘못돼 갖고 날아가 버리면 공들여서 모아오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되게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매매를 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주식 고유 리스크겠죠. 근데 카카오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거에서
나는 자유로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래요? 네. 지금이야 그래 보이지만 예전에 그런 기업들 날라갔잖아요. STX, STX 같은 거. 대우 네. 뭐 날라갔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를 맞이하지 않는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믿음으로 가는 거. 진짜 믿음. 네. 그럼 우리나라 탑3 뭐 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얼마든지 변수는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매매를 오랜 시간 해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변수를 대응하는 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도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근데 이 빌드업이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쉽지만은 않은 게, 이런 거 하다가 날아가면 어떡해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 있는 거 알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빌드업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줄 아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다가 잘못된 결과 맞지 마시고, 차라리 그러실 것 같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학원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스탠다드한 거를 배워보세요. 그리고 배우고 리듬감을 익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매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저희가 해드리니까는 그런 거 안전바 잡고 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혼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열매님 초보자 코칭 뭐 그거 말고도 저희 초기 영상들에 보면 특히 빌드업 얘기들이 종종 많이 있고, 종목 선정도 실제로 예를 들면서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있으니까 예전 영상들 쫙 보시면서 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열매님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열매님 그 코칭 영상 2편 올라가고 3편을 뭐 안 그래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빌드업이라는 게 이게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텀이 있으니까는 바로바로 나오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그런데 열매님이 이제 저희 채널이 옛날 같지 않게 유명해져서 또 좀 부담스러워 하시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제 채널에서 이제 제 지인들이 저를 보고 알아보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빌드업, 주식 빌드업 이 유튜브 채널이 시즌 2를 오픈했죠. 그래서 어니님의 실전 매매를 계속 올리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기대하면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 오시면은 거기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공지 보시고 어떤 클럽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도움받을 게 없나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